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개월 된 신혼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아버지는 저에게 농담 삼아 본인은 며느리한테 상 받는 게 소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본다면서 며느리가 차리는 생신상 받을 수 있는 거냐며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지만 점점 부담이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2개월 후 시아버지 생신이었고 정말 거하게 차려드렸어요.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짜내서 인터넷에서 레시피도 찾아보면서 여러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대하구이, 월남쌈, 전복 버터구이, 고추 잡채, 찹스테이크, 연어 샐러드, 미역국 이렇게 차려드렸고 심지어 생일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드렸어요. 저도 결혼 처음 만난 시부모님 생신이다 보니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드시고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며느라, 잡채가 빠졌더라. 생일상에는 잡채가 기본이다. 내가 잡채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모르다니 섭섭한데 다음엔 잊지 말아라 하시더군요. 좀 더 특별하게 해드린다고 잡채 대신 고추 잡채 해드렸는데 섭섭하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시어머니 생신 땐 고추 잡채 대신 잡채 넣어서 해드렸네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요리는 잘하는 편이에요. 요리를 즐기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생신상도 늘 제가 차려드렸는지라 친정 부모님께 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잘 해드렸다 자부하고 저거 외에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랑도 입버릇처럼 우리 자기 같은 며느리가 없다며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생일입니다. 시부모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너 며칠 뒤 생일이지? 며느리 첫 생일인데 우리가 가서 축하해줘야지. 우리가 미역국 끓여서 생일 케이크 사들고 너희 집 갈 테니 저녁을 같이 먹자.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긴 했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케이크랑 미역국만 들고 온다는 건지 다른 음식도 해오는 건데 말만 저 두 가지 언급하신 건지 명확하지 않은 통화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 통해 뭐 준비해 오시냐고 물어봐 달랬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내 생일 축하해 주신다고 케이크랑 미역국 해서 오신다는데 그럼 2개만 들고 오셨다는 건가? 아님 그냥 대표 음식만 말씀하신 건가? 한번 자기가 물어봐봐. 남편은 케이크랑 미역국 해온댔으니 그것만 가져오신다는 거 아니야? 그걸 뭘 물어봐.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역국만 덜렁해서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음식은? 설마 내 생일인데 생일 밥상을 나더러 차리라는 건가? 아님 신랑을 차려준다고 그러는 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헷갈려서 남편을 계속 재촉했는데 남편은 나중에 이러고 물어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제 생일 때 오시는 거 맞으시죠? 그래, 간다고 했잖니. 네, 그런데 그럼 미역국하고 케이크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생일인데 미역국 끓이라기 뭐하니까 내가 끓여준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음식은요? 나머지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해라. 그때 먹었던 찹스테이크가 맛있더라. 자꾸 생각나고. 찹스테이크하고 잡채보다는 고추 잡채가 더 맛있으니 고추 잡채는 꼭 하고. 난 연어 샐러드는 별로더라. 그건 하지마. 이전에 만들어줬던 동파육 있지? 그거나 해.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저녁 먹으면 되지 뭐. 생일이 별거냐? 네, 맞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딱 2가지만 해서 오신다는 거였어요. 어버버 하는 사이에 전화는 뚝 끊겼고요. 신랑은 요리는 절대 손 안 대고 집안 살림 일절 손 안 댑니다. 라면 냄비도 못 찾아서 샤워하고 있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오일 어떤 거 써야 하냐 매일같이 물어보는 놈입니다. 신혼 때 엄청나게 싸우다가 반쯤 포기하고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생일상을 제가 차리는 게 맞는 건가요? 신랑은 며느리 생일 잊지 않고 챙겨주는 시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복 받았다고 하는데 기가 차네요. 세상에 생일상을 자기가 차린 사람이 어디 있냐? 무슨 음식 몇 가지 하는 게 쉬운 줄 아나 봐. 내 생일날 그렇게 고생할 거면 그냥 축하 안 받는 게 나아.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너 진짜 별로다. 좋은 마음으로 축하하러 온 부모님께 그러고 싶냐? 그래도 엄마는 너 미역국 네 손으로 끓여 먹을까 봐 신경 써서 온다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둘도 없는 불효자 취급하네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보태는데 이상한 시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목에 겨워서 이런 소리나 하고 있대요. 진짜 제가 복 받은 사람인가요? 댓글 신랑한테 보여줄 생각이에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어떤 댓글에 집 받았으니 시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해서 씁니다. 전 생일상을 본인이 직접 차리는 게 맞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쓴 거고 그거 외에 맞벌이, 결혼식 받은 지원 여부는 이 글과 상관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쓰지 않았는데 일부 분들한테 그게 중요한 부분인가 보네요. 결혼식 시부모님들이 집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15년 된 빌라에 곰팡이까지 피어있는 낡은 집이었고 그나마도 알고 보니 반전세더라고요. 월세는 자위도로 내고 인테리어까지 부담하라 하시길래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섭섭했던 친정아버지가 본인이 준비해 주시겠다고 2억 지원해 주셔서 7천 대출 끼고 브랜드는 아니지만 깨끗한 24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신랑은 약 3천가량의 혼수를 준비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4천은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싸우거나 시부모님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들 경제 사정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아서였고 그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친정은 사업하는 아빠 덕분에 넉넉한 형편이었고 시가 역시 넉넉한 형편이었다면 더 좋은 집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겠거니 하고 군소리 없이 있었던 겁니다. 여유 있는 쪽이 더 준비하면 되는 거고 돈 더 많이 줬으니 더 효도하고 돈 안 줬으면 덜 신경 써도 되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순둥이로 유명했고 약간 손해보더라도 좋게 넘어가자는 주의라서요. 근데 그 남자랑 7개월을 살면서 쌈딱처럼 변했네요. 자 그럼 시부모님께 받은 거 일절 없으니 생일상 차릴 의무도 없는 거고 더 나아가 제 생일상 차려달라 요구할 권리까지 생기는 건가요? 생일상 차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이기적인 남편과 제 입장 고려해주지 않는 시부모님께 서운한 건 사실이네요. 결국 저희는 이 사건으로 울고불고 싸움이 났고 그 이야기가 시대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 글을 쓸 때만 해도 어이가 없는 정도였는데 남편의 반응에 더 화가 나서 제가 난리를 쳤고 남편도 방도가 없으니 직접 시부모님께 생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가 오셔서는 며느라, 내가 생각이 짧았다. 생각해보니 생일날 이래야 하는 거면 나도 싫었을 텐데 나는 네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용돈 줄 테니 둘이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분 풀어. 하시네요. 막상 그렇게 나오시니 무안해서 거절했는데 결국에는 둘이 나가서 외식하고 왔어요. 이번 일로 남편하고 약속했어요. 둘 다 생일날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아침 미역국은 서로 끓여주자고요. 요리도 하나 안 하는 남편한테 평생 미역국도 못 얻어 먹으면서 나만 끓여줄 생각하니 속상해서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저한테 미역국 강의받았네요. 이번 일로 느낀 게 섭섭한 일 마음에 담아두거나 꼭 참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 참고만 있으면 화병나요. 조언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와,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님 생일에 왜 남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요? 저도 작년에 시어머니랑 신우가 잡지에서 우리 집에 온다길래 내가 왜 내 생일 일해야 하느냐고 소리쳤어요. 싫다고 하세요. 님 생일 축가만 받아도 모자란데 무슨 찹스테이크를 만들고 연어는 하지 말란 소리를 듣고 있나요? 설거지는 누가 할 건데요? 남편한테 오지 말라고 전화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님이 하세요. 욕을 듣고 지랄을 해도 그래도 저는 친정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해서 친정 가야 한다고 하고 미역국도 힘드실 텐데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축하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소원 들어줬으니 내년부터 무조건 외식.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내뱉고 있네요 진짜. 두 번째 사연. 4살인 마구 뒤지는 시어머니를 이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새댁입니다. 아기가 벌써 300일이 지났으니 이 일도 약 300일 전이 되겠군요. 결혼 생활 내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언에도 어렵사리 결혼 생활 이어왔는데 아이 출산하고 일어난 상황에 결국 시어머니 만나고 살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도 잘한 것 없으면서 본인만 가운데에서 괴롭힌다. 너나 어머니나 똑같다. 해도 너무한다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간 당해온 일들과 함께
아기까지 낳았음에도 시어머니 등살을 휘둘리는 인생이 견디기 힘들어 이혼 요구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잘 살아보자 다독이면서 속으로는 저런 생각하며 수시로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사는 저를 책망하니 너무나 억울하여 하소연 겸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계속 집안 살림을 정리해 주시겠다. 아기 오면 깨끗한 집에서 맞이해야 하는데 내가 치워주시겠다던 시어머니. 네, 그 배려 눈물나게 감사합니다만 마음만 받고 남편도 이 집안 살림의 책임자이니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뭘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니? 네가 해주마 하셨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남편의 이모님까지 옆에서 거두시길래 그럼 청소만 부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려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입주 청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아이를 낳게 되면서 준비되지 못한 채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에서도 여러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제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면회 오신 시어머니께서 고생하는 자기 아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싶어 하셔서 제왕절개 후 소변줄 막 뽑고 움직이기 어려워 화장실도 혼자 가기 어려웠지만 그러라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은 아이 낳고 입원해 있는 동안 9시만 되면 산모보다 먼저 잠들어 드렁드렁 코를 고는 바람에 잠 못 이루고 새벽에 물 한 모금 못 얻어먹었지만 그래도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자는 것이 안쓰러워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생했다며 미역국이다 뭐다 말만 하라며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대체로 잘 챙겨주시고 임신 기간에도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던 보시기에 좋은 시어머니이십니다. 물론 만삭 때까지 본인 아들과 술 드시고 싶어 하셔서 밤중까지 많이 끌려다니고 임신 후기에 캠핑이다 지인들 술자리다 심지어 김장까지 참석했고 친정보다 시이모 댁을 더 많이 갈 정도로 결혼하고 첫 해 빼고는 매년 다녔지만 예뻐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평 없이 다녔습니다. 아이 낳고 3일째에도 남편과 큰 싸움이 있었지만 좋게 풀고 지나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리원에 들어가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아들 4박 5일간 했었으니 너 조리원 가 있는 김에 우리 아들 술 한잔 먹이고 싶다. 너희 집에서 먹을게. 거의 없었지만 그러시라 했어요. 시가에서 버스로 5-6정거장 남짓의 신혼집. 그쪽으로 가야 아기가 생긴다고 점지해 주셔서 이사 온 그 집. 미엘 며느리 눈치 보여서 자주 들여다보고 싶으신데 못 그런다. 나는 시집살이 당했지만 너에게 돌려주기 싫다를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싱크대 수전이랑 욕실 샤워기 더러워서 버리라는 거 내가 샤워기는 잘 챙겨뒀어. 싱크대 수전과 욕실 샤워기 모두 필터를 갈아쓰는 헤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필터 가는 법을 남편에게 말해두었었습니다. 물론 여분 필터도 있는 상태였어요. 오유를 유축하다가 메시지를 보고 놀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수전은 이미 며칠 전에 버려서 다시 주워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필터를 교체하지 않아 녹물이 쓸어있는 것이 더럽다며 통째로 버리라 하시고는 일반 코브라 수전으로 교체하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 중간에도 몇 가지 마찰이 더 있었지만 생략하고 퇴소 후 집에 와서 아이를 눕혀놓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 옷장을 열었는데 문이 열림과 동시에 깨져있는 저의 옷가지들이 우르르 쏟아지더군요. 이렇게 정리해둔 적이 없는데 당황했지만 옷을 갈아입기를 포기하고 기저귀를 갈아야 해서 방수 패드를 찾았습니다. 패드를 정리해둔 서랍에서 남편의 속옷이 예쁘게 개켜져 있더군요. 아기는 울고 불고 저는 또다시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그냥 시트 위에서 후다닥 갈았어요. 초보 엄마다 보니 당황하기 시작했죠. 아기를 제대로 눕히기 위해 미리 세탁해둔 흙사개를 찾습니다. 역시나 미리 정리해둔 옷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대충 들어가 있는 제 속옷이나 양말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또 울더라고요. 배가 고픈지 수유하기 위해 이제는 진짜 편한 옷이 필요한데 미리 준비해둔 수유네이와 수유 브리지어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군요. 서랍장에 라벨로 붙여놓은 곳이 무색하게 그곳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건조대에 널어두었던 가제수건이 있길래 대충 우드을 올려 수유를 시작했어요. 정신없던 그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왔더군요. 조리원에서 퇴소하며 같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해서 이것저것 챙겨서 오셨더라고요.
기분이 언짢았지만 일단 안방 너머로 인사를 드렸죠.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문이 있는 쪽 벽에 기대 숨어 수유하고 있었고 오셨어요 어머니? 아가 젖 먹이느라고요. 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수유를 마치고 난리가 난 집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기를 어머니께 안겨드리고 우르르 쏟아진 옷가지들과 제자리에 있지 않은 짐들을 정리해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주변 분들께 아기 선물을 받아왔다시며 나와서 이것 좀 보라 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그것들이 궁금하기보다 제가 조리원에서 미리 주문해둔 아기용품들이 정리해둔 곳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안방이 이렇게 뒤죽박죽 정리되어 있는 거냐 물어도 남편은 그저 자기는 모른다고만 답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늘 몰라를 입에 달고 사는지라 순간 발끈하여 짜증나 라고 말해버렸죠.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 나 간다 라고 하시며 가버리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죠. 남편은 가시는 어머니를 붙잡거나 따로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으면서도 제가 투덜대고 짜증나라고 말하는 걸 들으셔서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 마음은 불편했지만 따로 죄송하다는 마음은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들으시라 한 건 아니었지만 당황스럽고 짜증이 났던 것은 사실이어서 그렇게까지 할 건 없었는데 라는 마음은 듭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런 대접 받는 것이 서운하시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마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확히 다음날 장문의 카톡으로 아기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고 아이 가지고 보여주니 많이 할 것이 아니냐? 아이 보고 싶은 마음 없다. 보고 살지 말자. 라고 왔네요.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솔직히 화도 나더군요. 이게 이제 막 아이 낳은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요? 남편에게 보내주었더니 와, 엄마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투덜대는 목소리가 커서 어머니가 기분 상하신 건 맞지만 또 네 입장도 이해해. 네가 그럴만했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군요. 저도 딱히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죄송하다 용서빌 것도 아니기에 혹시라도 앞으로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어머니 아들로 살아라. 아이는 내가 키울게. 라고 했네요. 남편은 전적으로 저를 이해하며 그간 고생 많았고 아주 훌륭한 며느리였다 위로해 주었기에 믿고 살았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렀고 아기 100일이 되자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기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아기를 보고 나니 몇 번을 아기 보고 싶다 하셔서 남편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아기가 엄마가 없으니 자꾸 울기만 하여 오래 보지 못하여 같이 오길 바라셨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용서 빌지 않아도 다 용서해 줄 테니 아이 데리고 한 번만 오길 바란다고 남편 통해 전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화가 날까요?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미안한 적 없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계속 자기 어머니 편했다. 다시는 너에게 잔소리하지 않을 거다. 엄마 한 번만 만나달라는 남편. 그렇게 엄마 편을 들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라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를 응원하고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옆에서 저를 어르고 달래네요. 그렇게 지난 여름에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용서는 빌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기 커버하는 얘기 몇 마디 하고 집으로 식사 한번 하러 오시라 예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주에 오시겠다 성화하셔서 오셨습니다. 웅날이 껴있어서 백숙을 걸어오셨더라고요. 앉아서 한두 점 드시더니 바로 저 수도 바꾸라고 했더니 안 바꿨니? 샤워기도 안 바꿨나 보네? 아니 왜 말을 안 들어? 싱크대 수전은 다시 필터 교체용으로 사서 쓰고 있었고 욕실 샤워기는 필터만 갈아서 쓰고 있었는데 오시더니 그 소리 먼저 하셔서 애써 참고 그냥 웃어넘긴 뒤 아기가 잠투정하여 낮잠에 재웠고 어머니는 그러고 아기 자는 동안 자기 아들과 도란도란 술 몇 잔 더 하신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 뒤로 다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은 그런 삶이 지겹고 해도 너무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다 제가 잘못했다며 이렇게 다들 네가 잘못했다는데 뭘 잘했다고 자기를 괴롭히냐고 합니다.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그리고 견딜 수 없다면 돌아가라는 말에도 본인이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저를 책망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정말 제가 철없는 식자라면 그냥 싫어서 남편 괴롭히는 아픈 며느리인가요? 후기. 지금은 이 사연을 쓴 지 1년이 지났고 지금 저는 이혼을 한 상태네요.
그 뒤 시어머니는 또 눈물로 본인 아들과 저를 회유하며 본인은 손주 보는 낙으로 산다고 하시며 자꾸만 마음 약해지는 소리를 해대셨죠. 며느리가 힘드니 잠이라도 자게 해준다면서 아이 봐주시겠다고 너희 둘이 영화라도 보고 오라고 자상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셨지만 그때마다 또 살림 다 뒤엎고 엉뚱한 곳에 물건이 있었고 냉장고에 유통기한 남은 식재료도 다 버리시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셨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또 중간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정말 폭발할 것 같은 감정에 더 이상은 못 살겠더군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엄마가 도와주러 오는데 고마움도 모른다고 난리를 치니 저만 미칠 노릇이었죠. 지금은 이혼하고 온전히 제가 아이를 보는 상황인데도 스트레스가 없으니 더 이상 사는 게 괴롭지 않네요. 지금은 꼭 결혼을 유지하는 게 은사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게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본인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면서 남의 딸인 저는 못 잡아먹었던 시어머니. 정말 살면서라도 마주치지 말자고 꿈이라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진짜 중간에서 자기가 중재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뭐가 괴로워? 당한 사람이 더 괴롭지. 엄마랑 평생 살라고 돌려보내세요. 과건이다 진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